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RL 회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 RL 회로에서 전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시간에 따른 전류의 변화 그리고 시간 상수 타워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볼 거예요. 바로 이게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예요. 자, 그러면 학습 목표 다시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으로 인지들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뭐를 한다라고 하는 걸 인지를 했을 테고, 자, 이제 RL 회로에서 우리 등등등 하는 값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RL 회로의 회로도를 잠깐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뭐 회로도는 진짜 간단하죠? 이름 자체가 RL 회로이기 때문에 여기 저항이라고 하는 R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 여기 N이라고 하는 인덕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에너지 원인 E라고 하는 기전력이 있는 경우에요.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스위치예요, 스위치. 온오프 할 수 있는 스위치가 여기 이렇게 달려져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 고려를 해볼 건 뭐냐면 RL 회로를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은 한 가지 먼저 배웠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RC 회로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RC 회로는 이 회로도에서 여기만 인덕터 자리만 축전기 카패시터라고 하는 축전지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RC 회로에서는 RC 회로라고 이렇게 쓸게요. 이 부분에 이렇게 축전지가 들어갔던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은 RL 회로를 다루는 방법이나 RC 회로를 다루는 방법이나 지금 보게 되면은 직관적으로 비슷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유추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은 RL 회로에서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전하량이나 시간에 따른 전류의 변화를 구했던거나 시간 상수를 구했던 개념하고 거의 똑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RC 회로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이제부터 RL 회로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보죠. 자, 그러면 우리가 RC 회로를 해석을 할 때 뭐부터 시작을 했어요? 먼저 킬오프 법칙을 이용을 해서 미분 방정식을 썼었죠? 그렇죠? 그럼 이쪽도 똑같아요. 이쪽도 지금 보면은 전류가 흐르게 하려면 스위치를 못 놨게요. 그러면 스위치를 그냥 이쪽에 빨간 색깔로 이렇게 그릴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전류가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될 거예요. 전류는 여기까지만 그릴게요. 실제는 쭉 와서 다시 이쪽으로 들겠죠? 이거 스칼라 포텐셜이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저기에서 이 회로를 해석하기 위해서 미분 방정식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법칙을 이용해서 세웠어요? 이쪽에서 보게 되면은 킬오프 법칙을 이용해서 세웠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적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KVL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킬오프 볼테지로예요. 킬오프 전압 법칙을 이용을 해서 먼저 식을 세운 다음에 미분 방정식을 풀어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먼저 이 회로에 대해서 의미를 이해를 해보면 기전력 입장에서 보면은 저항을 통해서 빛이나 열로 에너지를 소모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전류가 흘러오게 되면은 여기에 코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자기장의 형태로 에너지를 전압시켜줘서 똑같이 기전력 입장에서 보면은 저항을 통해서 에너지를 소모하고 여기는 코일을 통해서 인덕터를 통해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원래 에너지원이 이만큼 있을 테고 저항을 통해서 소모했다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쪽이 단위가 볼트이기 때문에 이쪽도 어떻게 되면 돼요? 전류를 곱해서 볼트로 이렇게 차원을 밖에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써놓고 나서 여기도 똑같이 에너지를 소모했으니까 마이너스겠죠?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써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패러데이 유도 법칙을 이렇게 배웠죠? 여기는 유도 개수가 이렇게 들어갈 테고 시간에 따른 전류의 변화를 이렇게 써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전체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 값은 0이 될 거예요. 그렇죠? 이쪽에 플러스를 시작해서 쭉 들어가서 스칼라 포텐셜이 다시 마이너스로 들어가서 전체가 0이 되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처럼 킬오프 전압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미분 방정식 형태로 세웠어요. 자, 그러면 이 미분 방정식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이쪽에서 보게 되면 RC 회로에서 우리는 이렇게 논리를 전개를 했죠. 먼저 저 미분 방정식은 1차 선형 미분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1차 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는 먼저 표준형으로 바꾸고 그리고 두 번째 변수를 분리하고 세 번째 적분을 해주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똑같은 룰을 적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를 이해하기 쉽게 미분 방정식 형태로 먼저 쓸게요. 그러면 물론 여기서는 뭐 별다르게 바꿀 게 없이 이렇게 항만 정리를 해서 쓸게요. 그러면 이쪽에 미분 형태가 올 테고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I 꼴로 이렇게 쓸 테고 지금 종속 변수가 I이기 때문에 I를 뒤쪽으로 이렇게 빼서 쓸게요. 그리고 이쪽에 기전력 꼴로 이렇게 써주면은 우리가 미분 방정식 형태가 보일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방정식을 풀려면 좀 전에 제가 그랬어요. 먼저 표준형으로 바꿔야 된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에다가 표준형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표준형으로 바꾸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표준형은 우리가 여기 있는 L을 가지고 양변을 다 나눠주면 돼요. 왜냐면 여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있는 텀으로만 써놓고 나머지 값들을 없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형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렇게 시간에 따른 전류의 변화가 있을 테고 플러스 우리가 L을 나눠주게 되면은 L분의 RI가 될 테고 이걸 여기도 L분의 여기 기전력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렇게 남겨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표준형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변수를 분리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텀을 반대쪽으로 오른쪽으로 넘겨줄게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시간에 따른 이렇게 전류의 변화가 있을 테고 그렇죠? 등호를 써주고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가 붙을 테고 L, R이 이렇게 있고 I가 있고 플러스 L 하고 여기 인덕터하고 그리고
유도개수하고 여기 기전력이 있는 텀으로 이렇게 써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갔죠? 그 뒤에 이제 변수를 분리하기 위해서 여기를 묶어서 한 번에 써줄게요. 그럼 이쪽은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분의 R꼴로 이렇게 묶게 되면은 이쪽에는 전류가 있을 테고, 그리고 마이너스를 뺐기 때문에 이게 그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꼴 자체에서 쓰게 되면은 지금 보면은 여기를 저항을 가지고 이렇게 기전력을 나눠준 꼴로 이렇게 써주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면 두 번째 변수를 분리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변수 분리라고 이렇게 쓸게요. 그냥 변수 분리를 하게 되면 지금 보면은 t라고 하는 자체가 이게 독립변수가 되는 거고, 여기가 독립변수가 되는 거고, 여기가 종속변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를 구한다라고 하는 자체는 이 방정식 자체에 화살표를 하고 이렇게 쓸게요. 해를 구한다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뭐냐면 이 의미는 종속변수를 독립변수가 포함된 식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종속변수는 i니까 i를 이렇게 독립변수 t가 포함된 식으로 구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해를 구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변수를 먼저 분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i에 대한 텀으로와 시간의 텀으로 분리를 해서 나중에 해를 풀 거예요. 자, 그냥 변수를 분리를 하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만큼 부분이 전류에 대한 텀이니까 이거를 왼쪽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여기는 분수꼴에 나오네. 여기는 전류가 있고, 그리고 기전력을 저항으로 나눠준 텀이 있고, 그리고 이쪽은 전류에 대한 값이 이렇게 있을 테고, 그리고 이쪽은 마이너스 L이 있고, 여기 R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시간으로 이렇게 변수를 분리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를 생각을 했을 때 여기 L분의 R이 나왔는데 이게 시간 텀인가요?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여기 차원을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시간에 대한 차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시간 텀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변수를 분리한 다음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적분을 해주면 된다고 했죠? 적분을 해주면 해를 구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식 자체를 적분을 해줄게요. 그럼 한 번 더 써야 되겠네. 여기를 이렇게 인테그랄을 취해주고, 이쪽은 1이 있고, 여기가 전류가 있고, 기전력을 저항으로 나눠주고, 이쪽은 변수인 거고, 이쪽은 마이너스 L분의 R이 이렇게 있고, 이쪽은 시간에 대한 텀일 거예요. 지금 이거는 상수니까 앞을 빼줄게요. 그리고 우리는 의미를 갖기 위해서 적분 구간을 정해줘야 돼요. 그러면 적분 구간은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 우리가 시간이 0일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는 전류도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스위치를 넣기 전에는. 그러니까 시간이 0일 때는 전류도 이렇게 안 흐르게 될 테고, 그렇죠? 그리고 스위치를 딱 올려서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여기가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전류도 이렇게 흐른다라고 써주면 될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기 의미 자체가, 자, 그러면 이렇게 구간을 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적분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쪽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그냥 이게 마이너스 L분의 R에 T가 나오겠네. 그렇죠? 근데 이쪽은 어떻게 적분을 해야 될까요? 이쪽은 여러분들이 RC에 대해서 적분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RC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을 적분할 때 어떻게 했냐면 바로 이 방법을 이용을 했어요. 여기를 참고로 이렇게 쓸게요. 여러분들이 하나 잘 알고 있는 적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R분의 1에 DR을 적분하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게 자연으로 LN의 R꼴로 나온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도 똑같은 논리를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여기를 어떻게 바꿔줄 수가 있냐면 지금 밑에 있는 이 부분, 이만큼을 한번 미분을 해볼게요. 그런데 지금 여기 R분의 기전력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A로 치환을 할게요. 여기다가 치환이라고 이렇게 써놓고 나서 여기를 A로 치환을 할게요. R분의 기전력이라고 하는 자체를. 그러면 유식 자체는 이렇게 되겠죠. 미분이 여기는 전류가 있고 A를 미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은 뭐 나와요? 전류는 시간에 따라서 지금 바뀌고 있고 여기는 상수잖아요. 여기는 기전력이고 저항이니까 상수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0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쪽은 그냥 DI꼴하고 똑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식 자체에서 지금 보면은 요꼴이나 지금 요꼴이나 서로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꼴 모양 자체가 보여요? 여기를 같이 써주게 되면은 이 꼴인 거잖아요. 여기는 인테그랄의 i의 a의 분의 1 꼴이 지금 요 형태인 거잖아요. 그런데 di라고 하는 자체가 이만큼인 거예요. 여기 있는. 그러니까 di 값을 여기다 넣게 되면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d의 i의 마이너스 a 꼴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요거하고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자연 로그에 여기는 가로 하고 나서 i의 마이너스 a 꼴인데 a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r분의 2라고 했었으니까 여기는 r분의 여기 이 꼴로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결과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적분 자체를 지금 있는 요 방법을 이용해서 쓰게 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여기는 ln이 이렇게 나올 테고, 그리고 i가 있을 테고, 여기는 r분의 기전력이 있을 테고, 그리고 적분 구간이 0부터 i꼴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해놓고 나서 0부터 i까지 이렇게 적분 구간이 있을 테고, 이쪽은 그냥 간단하니까 금방 쓸게요. 여기는 어차피 시간 t가 나올 테고, 0일 때는 0일 테고, t일 때는 t일 테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L분의 R에 T꼴로 이렇게 써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구했죠? 그리고 이쪽을 우리가 전개를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먼저 i가 들어가면은 여기 i는 그대로 i가 나올 테고, 그리고 0이 들어가면 0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자연도구에 그냥 분수꼴로 한 번에 쓸게요. 그러면 위꼴을 쓰게 되면은 위쪽은 i가 들어갔을 때 i가 들어갈 테고, 여기는 기전력이라고 하는 자체를 저항으로 나눠주면 될 테고, 여기는 0이 들어가게 되면 0일 테니까 마이너스 r분의 이꼴로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리고 이쪽은 아까 구했던 대로 여기는 L, R분의 T꼴로 써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값을 여기다 올려서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이 값 자체는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먼저 여기다가 지수함수를 취해줄게요. 그러면 지수함수를 취해주게 되면은 여기 2라고 하는 지수함수, 그러면은 이쪽은 이렇게 되겠죠? 분수꼴에 여기가 I의 마이너스 R분의 2가 될 테고, 그리고 이쪽은 마이너스 R의 기전력이 될 테고,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지수함수가 있을 테고 마이너스 L의 R의 T꼴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하여간 I라고 하는 시간에 따른 전류의 변화를 구한다는 거겠죠? 그렇죠? 이걸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텀을 없애줄게요. 그러면 이쪽은 전류가 남을 테고, 그리고 여기에 R분의 2꼴이 나올 테고, 그리고 이쪽은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R분의 2를 곱해주면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L분의 R의 T꼴로 이렇게 써주게 될 거예요. 그리고 구하려고 하는 해가 전류이기 때문에 전류 입장으로 써주게 되면은, 그리고 여기다가 전류라고 하는 자체는 이걸 넘겨서 묶어줄게요. 그러면 여기는 R분의 2꼴이 있을 테고, 그리고 1이 있을 테고, 묶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얘는 앞으로 묶여 나갔으니까 남는 거는 지수함수의 마이너스 L분의 R의 T꼴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전류예요. 첫 번째 여기서 전류를 구한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 전류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류값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시간상수라고 하는 걸 고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시간상수라고 잠깐 쓸게요. 그러면 시간상수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쪽 RC 회로를 다룰 때는 시간상수 타고라고 하는 게 나왔었죠. 근데 이때는 어떻게 됐었어요? 여기에서는 R에다가 C를 이렇게 곱해주면 됐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에는 지수함수라고 하는 자체가 시간상수의 의미는 여기가 실제는 차원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차원을 가져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각 자체를 마이너스 1꼴이 나오도록 조절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시간상수 타우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는 저항을 가지고 이렇게 인덕터를 나눠주면 될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시간상수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시간상수를 구해서 이 값을 새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는 이렇게 쓸 수가 있네. 그래서 또 한 번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전류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이 값을 넣게 되면은 여기 시간상수를 여기다 넣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쪽은 기전력이 있고 저항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이 이렇게 있을 테고, 그리고 여기를 넣게 되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시간이라고 하는 자체를 타우로 이렇게 나눠주면 될 거예요. 이게 좀 더 시간상수를 대입해서 간단하게 쓴 전류에 대한 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서 우리가 여기 R의 회로를 구할 때 우리가 그 뒤에 뭐를 구했어요? 시간에 따라서 전하가 어떻게 변하니 하는 걸 구했잖아요. 그러면 이쪽에도 똑같아요. 이쪽도 이제 전류가 어떻게 변하나 하는 거를 여기다가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게요. 이쪽을 Y축을 여기를 전류축으로 잡고, 그리고 이쪽을 시간축으로 이렇게 잡을 거예요. 그러면 먼저 값을 대입을 하면 되겠죠? 어떻게 값을 대입을 하면 되는 거냐면 먼저 시간이 0부터 시작을 하니까 시간이 0이면은 그때 전류는 어떻게 돼요? 이쪽은 1이 나오겠죠? 그러면 전체 값은 0이 나오죠? 그러니까 바로 이때 전류의 변화라고 하는 자체는 0이에요. 그러니까 유전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시간이 무한대로 이렇게 흘러갔어요. 물론 무한대라고 하는 자체는 그냥 수학적인 풀이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실제 여러분들이 이쪽에서도 그렇지만 충전을 시킬 때 보면 무한에 기다려야 충전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수학적인 의미로 무한대라고 쓰게 되면 여기가 치수함수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게 되면 0이 돼요. 그래서 값 자체는 여기 R분의 2꼴이 나오겠네요. 전류는 이것처럼 R분의 2꼴, 다시 말해서 기전력을 나눠준 꼴로 돼요. 옹매 법칙인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R분의 2꼴로 돼요. 그러면 이쪽을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그려주고 나면은, 그러면 이 그래프는 저쪽에서 RC의 그래프하고 똑같은 형태가 나오는 거죠. 여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해가는 이런 함수 그래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간상수라고 하는 자체의 의미는 이런 거죠. 시간상수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다 잠깐 쓰게 되면은 이렇게 빼서 쓰게 되면은 시간상수라고 하는 자체는 0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그러니까 1 마이너스 지수함수의 마이너스 1승까지. 그런데 어떤 값이냐면은 R분의 2값이 여기 R분의 2값이 여기까지 걸리는데 필요한 시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을 만약에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여기는 이렇게 될 거예요. 1 마이너스
지수함수의 마이너스 1승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0.632-120-5588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값 자체가 여기 타우라고 하는 시간이 이렇게 흘렀을 때 이 값 자체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0.632라고 봤을 때요. 그러니까 저항을 기전력으로 나눈 값에 63.2% 대략 63.2% 정도까지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 거냐면 초기에 급격하게 전류가 흐르고 나서 그 뒤에 시간이 더 많이 흐르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는 원만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흘러가게 되면은 인덕터는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소리예요. 왜냐면 결국에는 R분의 2꼴로 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초기에는 전류 자체가 빠르게 충격이 되고 그게 원만하게 되지만 나중에 시간이 어느 정도 많이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저쪽에 있는 인덕터는 거의 무시한 것처럼 전류가 흘러간다는 소리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처음에 전류가 흘러 들어올 때 기전력을 만들어서 전류의 변화를 방해를 하다가 그 뒤부터는 여기 있는 인덕터라고 하는 자체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그 뜻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여기 이렇게 전류 대 여기 시간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아까 저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전류에 대한 시간 변화율을 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류에 대한 시간 변화율은 여기다 잠깐 쓸까요? 이제 변화율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시간에 따라서 전류를 이렇게 미분해주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겠을 것 같아요. 시간에 따라서 전류를 미분을 해주게 되면은 여기 앞에는 상수니까 0이 될 테고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테고 이 값이 앞으로 나오게 되면 R 없어질 테고 여기 인덕터로 기전력을 나눈 값만 남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L분의 2 꼴이 이렇게 될 테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L분의 R T 꼴로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이게 시간에 따른 전류의 변화율인 거네요. 그러면 여기도 그래프를 또 하나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여러분들이 먼저 시간이 0일 때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시간이 0이게 되면은 값 자체를 넣게 되면은 여기가 1이 될 테니까 L분의 2 꼴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L분의 2 꼴로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가 L분의 2 꼴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무한대로 흘러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무한대로 흘러가게 되면은 여기가 0이 나오는 거니까 0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얘가 0으로 근접하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될 거예요. 물론 지금 여기 Y축이라고 하는 자체는 시간에 따른 전류의 변화 그래프인 거예요. 바로 이런 식이 되겠네요. 해석 자체는 똑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RL회로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간단하게 정리를 하죠. 먼저 여러분들은 한 가지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들은 RL회로를 배우기 전에 여기는 RC회로를 배웠어요. 이 RC회로의 풀이 방법과 지금 여러분들이 본 것처럼 RL회로의 풀이 방법은 서로 똑같아요. 똑같다는 걸 먼저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걸 했나 하는 걸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자체는 일단은 전류의 변화를 구하고 그리고 시간에 따른 전류의 변화를 구하고 시간 상수를 구하는 게 목적이었었어요. 그래서 이걸 구하기 위해서 먼저 스위치를 온 한 다음에 킬로포 법칙으로 썼어요. 그래서 킬로포 법칙으로 기전력 입장에서 보면은 저항에서 에너지를 소모할 테고 그리고 인덕터에서 자기장의 형태로 에너지를 이렇게 소모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는 A라고 하는 자체, 이게 유도 개수예요. 그러면 유도 개수라고 이렇게 쓰는데 도대체 유도 개수의 의미가 뭘까요? 유도 개수라고 하는 자체는 의미가 그러면 저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유도 개수라고 하는 자체는 저항과 비교해서 생각하면 쉬워요. 여기는 저항이라고 하는 자체는 전류가 흐를 때 전류의 흐름을 방해를 하는 거잖아요. 저항의 목적은 내가 만약에 100m를 달려간다고 했을 때 공기 저항이 있다라고 하는 자체는 내가 운동하려고 하는데 공기 때문에 못 움직이게 그러니까 더 빨리 못 달리게 하는 게 저항인 거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말 그대로 회로 속에서의 저항이라고 하는 자체는 전류가 흘러가려고 하는데 못 흘러가게 하는 게 저항이에요. 근데 유도개수라고 하는 자체는 그거와 약간 의미가 달라요. 유도개수라고 하는 자체는 전류의 변화를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유도개수의 의미예요. 전류의 변화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회로에서는 어떤 거냐면 여기 스위치를 온하게 되면 전류 자체가 순간적으로 변하려고 할 거예요. 순간적으로 증가를 하려고 할 텐데 그런데 그걸 방해하는 게 유도개수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스위치를 딱 끊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엔 전류가 급격하게 감소를 하려고 하겠죠? 근데 똑같이 이때는 이 유도개수가 역기전력의 방향을 반대로 만들어서 이때는 전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는 유도개수라고 하는 거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유도개수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이걸 위해서 미분방정식을 세웠어요. 미분방정식에서 해를 구한다라고 하는 자체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여기 보면은 시간은 독립변수고 i라고 하는 자체는 종속변수예요. 그러니까 미분방정식에 해를 구한다라고 하는 거는
종속 변수를 독립 변수가 포함된 식으로 구하겠다는 소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류에 대해서 풀겠다는 소린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방정식은 일개 선형미분 방정식이에요. 1차 선형미분 방정식이에요. 1차 선형미분 방정식의 해는 표준형으로 바꾸고 변수를 분리를 하고 적분을 해주면 해가 나와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여기를 전개를 할 때 별로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단지 표준형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의미 자체는 뭐냐면 여기 미분이라고 하는 요 앞에 그러니까 어떤 것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치게 되면은 그만큼 앞에 요 항 앞에 어떤 것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L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전개는 쉬울 테고 그리고 변수를 분리를 하면 돼요. 변수는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있으니까 여기 종속변수 입장으로 그리고 또 하나 이쪽에 독립변수 입장으로 변수를 분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쪽에서 설명을 했지만 L분의 R이라고 하는 자체가 시간 차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시간에 대한 법으로 이렇게 변수를 분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적분을 해줄 때 우리가 여기 있는 적분이 좀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적분이라고 하는 자체는 만약에 A를 여기 R분의 2로 이렇게 치환을 해놓고 나서 보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터 R분의 1을 거리에 따라서 적분하면 ln R이 나오듯이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여기는 우리가 ln 하고 나서 이만큼 값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연적인 형태로 같이 따지게 돼 있어요. 이 값이나 똑같은 형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 이용을 해서 우리는 적분을 했어요. 적분을 하고 나서 전류에 대한 값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지수함수를 취해줬어요. 그리고 전류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먼저 전류에 대한 값을 이렇게 구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시간상수를 정의를 했어요. 시간상수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쪽에서 시간상수 RC라고 하는 자체가 뭘 뜻했냐면 얼마나 빨리 충전이 되니?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간상수라고 하는 자체는 얼마나 빨리 전류가 최대값으로 가니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전류 자체가 최대값으로 가잖아요. 바로 그 뜻인 거예요. 근데 기준을 어떻게 잡은 거냐면 여기 기준을 여기도 참고를 하고 이렇게 쓸게요. 기준을 전류가 처음에는 스위치가 온이 안 돼 있을 테니까 스위치가 열려 있을 테니까 0부터 이쪽이 마이너스 1이 될 때까지 바로 이렇게 될 때까지 이때까지를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시간상수 타우라고 이렇게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간상수에 대한 의미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 밑에 식은 뭐냐면 시간상수가 들어간 걸로 위에 있는 전류값을 바꿔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의미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렸어요. 전류와 시간에 대한 그래프를 그렸어요. 근데 이게 저쪽에서 RC 타임에서 전하량의 변화일 때 시간을 구했던 거와 똑같은 값 자체가 똑같은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시간상수 입장으로 쓰게 되면은 이 정의 자체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값을 계산을 해보면은 0.623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요. 대략 63.2% 되는 거니까 시간상수 타워만큼 시간이 흘렀을 때 우리가 63.2만큼 우리가 급격하게 충전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쵸? 처음에 빨리 충전이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면은 천천히 충전이 되는데 결국에는 언젠가는 마치 저기에는 인덕터가 없는 것처럼 왜냐면 이것만 남았으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얘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전류가 흘러간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는 그래프에 대한 의미를 찾아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류에 대한 시간 변화율을 구해봤어요. 전류에 대한 시간 변화율이니까 지금 우리가 구한 둘 중에 어떤 거라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를 시간으로 미분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꼴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것도 시간이 0일 때 무한대일 때를 값을 넣어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지수함수를 이렇게 줄어드는 그래프가 나왔어요. 해석 방법은 똑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뒤에서 알람 시계가 울리네요. 그래서 잠깐 알람을 끌어갔다 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RC 회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심화학습 문제는 어떤 걸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한번 해봐요. 첫 번째 여기 심화학습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심화학습은 아까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RC 회로하고 RL 회로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비교를 해보면 이야기가 훨씬 더 쉬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걸 해보는 거냐면 실제로는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스위치를 ON 해가지고 저희가 흘 때만 고려를 했잖아요. 하지만 스위치를 반대로 이렇게 내려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회로를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회로를 만들 수가 있냐면 두 번째는 여기 심화이라고 쓸게요. 두 번째 심화학습은 우리가 여기 기전력을 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저항이 이렇게 있고 단지 이쪽에 인덕터가 이렇게 있는 경우 바로 이만큼만 있는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문해보세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은 RC 회로가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RC 회로 들어와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들 했어요.